두 분 다 잘할 것 같은데 네, 나름 잘하실 거라 믿을 테니까. 자, 함수의 구조는 중1 때도 배웠죠.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지는 관계, 그때를 보통 우리는 함수라 부르며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정의한다. 그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y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값, 걔를 보통 함수라고 부르죠. f는 함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y랑 fx랑 그 다음에 함수값, 한글로 얘는 다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y값 말하는 겁니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래서 네모는 세모입니다 라는 기호를 보면 당장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게 x가 네모이면 y는 세모입니다 라는 뜻이 되고, 동시에 y는 fx라는 y는 fx 그래프가 네모, 세모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과과정상 여러분이 그 나머지 정리 배우셨죠? 나머지 정리 배웠잖아요. 그때 뭐라 배웠냐면 fx라는 관계식을 x-알파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일 때 1차로 나눠서 남는 나머지는 상수죠. 이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인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됩니다 라는 거 배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함수 구조일 때는 위에는 이 말 하나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x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y가 세모 나온다. 혹은 네모, 세모라는 점을 y는 fx라는 그래프가 지나간다 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나머지 정리 개념으로 적용시켜 보면 이걸 뭐라 해석할 수도 있냐면 x-네모 fx를 x-네모로 나누면 나머지가 세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함수를 배우는 구조니까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아직은.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fx는 함수값을 뜻하며 상황에 따라 fx를 y로 바꿔 써도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 지금 배우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비례라는 걸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정비례. 관계식이 이거였었죠. y는 ax.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의 뜻이 뭐냐면 y는 오른쪽이 x에 대한 1차식일 때 이 함수의 구조를 보통 1차 함수라고 불러요. x에 대한 식이 2차식이면 2차 함수라고 부르고 x에 대한 식이 분수식이면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x에 대한 관계식의 모양에 따라 혹은 차수에 따라 이 전체 함수의 이름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y에 대한 1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중1 때 배웠던 정비례예요. 이 정비례를 1차 함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장 1차 함수의 중요한 항인 1창을 가지고 있는, 1창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을 1차 함수의 정비례,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중1 때 정비례라고 배운 거죠. 근데 이 정비례가 다시 두 가지였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1사와 3, 4분면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그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도 커집니다 라는 뜻으로 이 개념을 묶어서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이 함수는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A 값이 음수가 되면 원점을 지나며 2, 4와 4, 4분면을 지나가게 되고 그래프가 오른쪽 그려보면 아래로 갑니다. 그럼 x가 커질 때 y는 반대로 아래로 작아진다 뜻이라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증가와 감소를 정의할 때 하나의 약속된 표현이 뭐냐면 오른쪽을 그린다라는 게 약속된 표현이에요. 오른쪽을 그립니다. 뜻은 x를 증가하게 만들었더니 y가 따라서 증가하면 이게 증가함수가 되고 y는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간다가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오른쪽 아래로 간다가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간다는 표현을 반대로 얘기하면 왼쪽 아래로 간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증가함수를 말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정의를 내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봐라.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웬만하면 오른쪽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손이 따라서 올라가면 증가가 되고 내려가면 감소가 되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 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땠었죠? Y축에 가깝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부호는 보지 않고 숫자의 크기만 봤을 때 크면 클수록 양일 때는 1, 4와 3, 4방에서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고 음일 때는 2, 4와 4, 4방에서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A가 결론은 뭐를 결정했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했었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뜻은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는 Y축에 점점점 붙어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1 때 이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내용 1차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배우고 이 기본형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이제 평행이동시키죠. 이제 앞으로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놔두지 않아요. 이게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좌우로 X축으로 이동, 위로, 아래로, 상하로, Y축 평행이동. 그럼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는 이게 직선이었으니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요. 그 직선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여봐야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평행이동할 때는 X축 평행이동은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Y축 평행이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예로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를 위로 두 칸 끌어올립니다.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2라고 우리가 배우죠? Y축 평행이동 거리만큼 뒤에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단 말은 마치 뭐랑 같으냐면 X축으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Y축 2만큼 평행이동은 실제로 X축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과 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결과물을 누구는 Y축으로 설명하고 누구는 X축으로 설명하고 하다 보면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어차피 직선이라 어느 축 하나로 설명이 다 되는 형태를 굳이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설명하자. 그래서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직선의 개념은 X축 평행이동은 언급하지 않고 Y축 평행이동만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 때부터는 배우셨잖아요. 2차 함수 때부터는 안 그렇죠. X축, Y축 이동할 때마다 그래프 모양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X축, Y축 평행이동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직선일 때는 굳이 X축은 생략해도 무방하고 Y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퉁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을 쓰게 되면 Y는 원래 있었던 그래프죠. 꼭 기본형이 아니어도 되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에다가 평행이동된 숫자 크기만큼 이 숫자가 양이면 양으로, 음이면 음으로 그 숫자만큼 이렇게 갖다 붙이면 평행이동된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를 세 글자로 우리는 기울기라 불렀죠. x의 개수, 기울기. 뒤에는 이 b는 y축 평행이동인 것 동시에 얘가 y 절편이 됐었죠. 그럼 절편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절편은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에 있는 y좌표, 정확한 의미죠. 직선이 y축과 만날 때 교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점에 y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 y좌표를 보통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고 x절편은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있을 텐데 그 x좌표를 보통 우리는 줄여서 x절편이라고 부르죠. 근데 직선에서는 x절편보다 y절편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y절편은 그래프가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무조건 0이에요. 근데 식의 구조상 x에 0 집어넣으면 이쪽 항이 없어지거든요. 뒤에 상수만 남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y절편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y절편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고 x절편은 구하라면 구할 수는 있죠. y에 0 집어넣어서 왜? x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y에 0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하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돼요. y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을 구하시오. 이 값 구하겠다는 얘기죠. x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넘겨요. 그럼 ax는 마이너스 b,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 a로 나누면 그때 x값이 나오죠. y가 0일 때 x좌표, 그게 x절편.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뭐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굳이 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한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좌표는 y좌편보다 의미가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산법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근데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x 앞에 있는 계수인 a 기울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상수값 y절편. 근데 이 y절편은 y축 평행 이동 관련된 숫자와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라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기울기죠.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보통 기울기라 말하는데 수학적으로 이 기울기 직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습니까를 수치로 표현하고 싶을 때 수학자들은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을 이동할 때 이 점이 이동하는 경로와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이동할 때 보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x가 변하는 양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x의 증가량이라 부르고 y가 변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걔를 y의 증가량이라 불러요. 근데 착각할 수 있는 게 증가량 하면 무조건 이게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변화량이니까 오른쪽으로 만약 점이 점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가. 그럼 x의 증가량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점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증가량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크기만큼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y값이 이 점에서 다른 점이 이동할 때 위로 가. 그럼 y 증가량은 플러스인데 점이 아래로 이동해요. 그러면 그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라는 공식도 있었죠.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중학교 때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증가량 구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점의 경로 그래서 이쪽 점이 x1, y1 이쪽 점을 x2, y2라고 부른다면 x의 증가량을 x좌표끼리 뺀 값이죠. 대신에 y좌표를 뺄 때는 순서에 맞춰서 x가 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죠. x1 빼기 x2 그럼 y도 y1 빼기 y2 이런 식으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이런 거 표현할 때 가끔은 식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x의 증가량을 뜻하는 거죠. x좌표끼리 뺀 값. 근데 저기를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죠. x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게 y1이에요. x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게 y2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서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기울기를 뜻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나와요. b-a분의 fb-fa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 이 값이 얼마입니까?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 식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에서 b-a분의 fb-f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라고 쓰시는 겁니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이게 왼쪽에 있는 이게 점이고 이게 결론은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결론은 기울기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기울기 x 앞에 있는 개수를 쓰면 되니 정답은 마이너스 1을 말하는구나 라고 빨리 판단해야 되지. 이걸 일일이 계산하고 있으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 자체를.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과 그 다음에 이게 뒤쪽에 일반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 쓰죠. 걔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절편은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기울기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 설명드려서 여기 레벨 1을 한번 풀어볼 텐데 레벨 1은 좀 사실 우리가 다 풀긴 좀 그렇죠. 이것도 질문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질문 위주로 해도 대표형 안 풀어드리고. 자, 그럼 질문해 보세요. 425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1, 마이너스 2, 3, 2a 마이너스 8, 5, a 플러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대략 좌표점 찍어보면 그래요. 1, 마이너스 2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도구가 있는데 왜 안 쓰고 있죠? 네.
1, 마이너스 2 여기쯤에 있고요. 이게 점 A라고 합시다. 1, 마이너스 2. 점 B의 좌표 3면 여기에요. 대략 여기. 이쪽 선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 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다 대략 그냥 찍을게요. 이렇게 3, x값이 3인 어떤 위치. 어딘가에 점이 하나 찍고, 그 다음에 5, a 플러스 1. 5도 여기쯤에 있겠죠? 5,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두 개 점선 어딘가에 각각 점이 두 개 찍힐 텐데 그렇게 했더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점 하나와 나머지 각각 점선 두 개 찍히는 두 개 점이 있는데 그 두 개 점을 이었더니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일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네? 꼭 축일을 지나갈 필요는 없는 문제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뭐죠? 그러면 여기 점 하나 찍혀 있고 여기 점 하나 찍혀 있고 여기 점선과 만나는 교점 여기 점 하나 찍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세 점이 결국은 일직선상에 놓일 때 그때를 말해요.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나란히 놓일 때. 근데 나머지 두 점 중에 한 점이 일직선상에 안 놓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구조를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일단 한 점은 당연히 지나는 걸 알았죠. 한 점과 나머지 두 점을 이어서 삼각형이 세 점을 통해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을 구하라면 보통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케이스. 세 번째 이건 세 직선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세 직선이고 세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그 세 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이 경우. 아니면 한 점을 지원하는 직선 위에 나머지 세 점이 모두 다 똑같은 점일 때. 한 점에 다 놓일 때.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건 아니죠. 얘는 지금 1,라고 하고 이거 3,라고 하고 5,라고 하니까 이게 이런 케이스로 한 점이 모일 수는 없는 거겠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이 안 만들려면 이런 거나 이건데 이건 아닌 거니까 그건 이게 한 직선, 일직선상에 놓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려운 거 없죠? 이 세 점을 가지고 일직선상에 놓이게 만든다는 뜻은 이 두 점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의 기울기는 다 같다는 뜻이죠. 그럼 쉬운 게 이거니까 이걸 A, 얘를 B, 얘를 C로 본다면 A, B의 기울기와 A, 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이렇게 뺐죠? 그럼 Y도 이렇게 빼야 됩니다. 2A-8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2A-6. 그럼 이렇게 빼보면 5-1 분의 이렇게 보면 A 플러스 3 이게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럼 분모는 2가 됐고 얘는 4가 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 해도 되겠지만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분모 4랑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서로 같으면 되겠네요. 4A-12가 A 플러스 3과 같고 넘어가면 3A 15 A값은 5가 됩니다. 자, 기울기 같은 두 일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합시다. 근데 PQ의 길이가 8일 때 두 상수 AB에 대해서 2A-B 값을 계산하시오. 단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되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X절편 위주로, 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두 그래프에 각각 y가 0일 때를 계산하셔야 돼요. y가 0일 때 x값 찾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y가 0일 때 x값 ax는 10 따라서 x는 a분의 10. 두 번째 식은 y가 0일 때 x값 그럼 2분의 5x는 마이너스 p 따라서 x는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2b. 근데 a가 b보다 지금 큰 상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잘 조사해 봐야 될 게 얘 기울기 양이란 얘기예요. 얘도 길이가 양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a가 b보다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양수였다 쳐봐. b가 양수였어요. 그럼 당연히 왼쪽이 큰 값이죠. 근데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야. 그럼 a가 b보다 큰 거니까.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예요. 그럼 얘도 양인데 그럼 얘도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큰지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얘만 가지고는. 그래서 계산할 때 일단 PQ 여기 있는 x좌표가 a분의 10,0 이게 점 P라고 봅시다. 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순서대로. 그럼 점 Q는 마이너스 5분의 2 b, 0 이렇게 되는데 PQ의 길이를 찾으려면 두 x좌표의 거리를 찾는데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일단 빼본 다음에 뭐 씌우시면 돼요?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여기 2고 여기 5야. 이 거리는 당연히 3이죠. 이 3을 구하는 과정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5에서 2를 빼서 절대값 씌우나 2에서 5를 빼서 절대값 씌우나 어차피 거리는 3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큰지 작을지 모를 때는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a분의 10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바뀌고 플러스 5분의 2b. 이게 얼마? 8 이렇다는 뜻이에요. 됐죠? 약분해 봅시다. 여기 5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고 약분을 바로 지울게요. 5. 여기는 b가 남고 얘는 4가 남아요. 이렇게. 양변의 이 분모들을 지우기 위해서 5a를 곱합시다. 그럼 얘는 5a를 곱하면 5, 25. 얘는 5a를 곱하면 플러스 ab. 얘는 5a를 곱하면 4, 5a를 곱하면 20a 이렇게 되죠. 괜찮죠? 그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이쪽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a-b 1로 넘기면 20-a 마이너스 ab의 값이 25가 되죠. a로 묶어요. 절대값을 씌웠었는데 절대값이 안 씌워버린 것 같죠? 이렇게 절대값. 그럼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 벗겨내면 a분의 5 플러스 5분의 5 5분의 b.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절대값을 이게 약분하기 전에 근데 이게 상관없어요. 아까 여기에 10이 있었고 얘는 2b가 있었고 8이 있었죠. 근데 양수 2로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숫자들이 이렇게 약분한 결과가 양수 2로 나눴으니까 크게 사실은 2를 바깥으로 뺐다고 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영향은 없고 절대값이 4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a분의 5 플러스 5분의 b가 플러스 4인 경우도 있고 또는 a분의 5 플러스 5분의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괜찮죠? 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양변에 5a를 곱하면 여기는 25 플러스 5a를 곱하면 ab 여기는 20a 여기는 양변에 5a를 곱하면 25 플러스 5a를 곱하면 a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20a 이렇게 돼요. 자,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성립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일로 넘겨서 아까 말한 대로 이쪽으로 넘겨서 20a-ab 이게 25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넘길게요. ab 플러스 20a는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이해가 안 한 겁니다. A로 묶어줘요.
그럼 얘는 20 마이너스 B 25. 아, 저 말을 안 봤구나.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 처음에 봤으면 좀 문제가 쉬웠을 텐데. 네. 저걸 안 보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일단은. 근데 맨 앞에 보면 뭐라 써 있었냐면, 이 말을 읽었으면, 네. 처음부터 좀 이렇게 구분해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울기 같은 두 일참수라고 되어 있네요. 기울기 같아요. 그럼 A 값이 얼마나 내게요? 근데 2분의 5가 된다 뜻이죠. 여기 기울기 A, 여기 기울기 2분의 5 이런 뜻이니까. 그럼 A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겠죠? 얘도 없어지고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겠죠? 그럼 얘는 20-B 얼마예요? 10? 됐죠? 그래서 따라서 B 값은 10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A 값이 지금 2분의 5였는데 B 값 10이면 이렇게 해야 참이 되나요? 지금 A가 B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참이 아니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이 참일 거라는 얘기인데, 양변에 계산해보면 B 플러스 20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5에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넘기면 B 값이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그럼 이쪽이 큰 게 맞잖아요. A가 2분의 5, B는 음수, 마이너스 30이니까 이게 큰 게 맞죠. 따라서 남은 값 2A 마이너스 B 값을 계산하시오. 2 곱하기 A 값, 2분의 5. 마이너스 B 값, 마이너스 30. 5 플러스 30, 정답은 35.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함수 그래프가 정사각형 두 변 AB랑 OC랑 만나는 점은 D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남은 거는 사각형 OAD 밑에 있는 사각형이고 이 부분 그다음에 DBC는 위에 있는 부분이죠. 이 넓이가 5대 3이 됐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체 사각형,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8분의 5만큼의 넓이를 가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전체 정사각형 넓이는 36이잖아요? 36 곱하기 8분의 5. 그럼 얼마인가요? 4로 약분하면 2분의 45? 네. 여기 넓이가 2분의 45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점은 알고 있죠. y 절편값이잖아요. 이 직선의 y 절편값 2. 여기 있는 위치를 모를 뿐이에요. 6,라는 x좌표는 아는데 y좌표를 모르니까 6,k라고 합시다. 그럼 이 도형을 보니까 이 도형은 사다리꼴이죠. 그럼 윗변 길이 2죠. 더하기 아랫변 길이 여기 k에서 6,0까지의 거리니까 k가 될 겁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넓이가 2분의 45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6이 넘어가면 2 플러스 k 값이 6분의 이거 3으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2 남고 여기 3으로 약분하면 15가 남고 2분의 15. 따라서 k 값은 2분의 11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a 값 구하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a 값은 선분 ED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죠. 근데 2라는 점은 어디 있는 점이냐면 0,2라는 점에 있고 D라는 점은 6,2분의 11에 있었잖아요. 그 두 선분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그럼 분모는 6이 됐고 분자는 2분의 7이 돼요. 좀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분모에 분자에 2를 곱하면 분모에도 2를 곱할 수 있겠죠. 약분되고 2, 6, 12분의 7 이렇게 이게 직선의 기울기 A 값이었으니까 A는 12분의 7이 정답입니다. 자, 1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대략적 부호를 보고 그래프의 위치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A 값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형태가 나타날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형태가 될 테고 B 값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위쪽에 이게 양이냐 미냐는 나중에 따지고 Y절편 값이 원점 위에 있을 테고 B 값이 음수가 되면 Y절편의 위치가 원점 아래로 이렇게 기울기 양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B 값이 나타날 거다. 이걸 보고 대략적 그래프에 판단하라. 밑에 이제 이런 예가 나와 있죠. A가 양, B가 양일 땐 이렇고 요 구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거일 테니까요. 그 그림에 맞추면 되고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 이건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프와 평행하다는 뜻 자체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일치한다는 얘기도 결국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평행하거나 또는 일치한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A 값이 서로 같다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보통 책은 이렇게 써놓죠. y는 ax 플러스 b,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쓴다면 이게 평행이 됐을 때 조건은 a와 a 프라임이 같고 일치가 됐을 때 조건도 a와 a 프라임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평행이 됐을 때는 b와 b 프라임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값이 돼야 되고 일치가 되면 여기까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1차식 구하는 거 역시나 여기가 중요하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크게 보통은 4가지 꼴이 주어지는데 4가지 중에 1번과 4번은 정말 쉬운 겁니다. 그냥 문제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 1번의 예를 간단히 든다면 직선의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3인 뭐 이런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어렵나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이렇게 써질 테니까 답은 너무 쉽고 4번도 그런 구조예요. x절편이 뭐 마이너스 2였다고 치고 y절편이 4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절편을 통해서 이 직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따라서 y는 2x 플러스 4.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2번도 쉬운 겁니다. 쉬운데 기울기는 알려줘요. 2. 근데 y절편을 알려주면 뒤에는 상수까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y절편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는 한 점, 뭐 3,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는 한 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교과 당상은 보통 이렇게 써요. y는 2x까지는 알고 있는데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쓰고 이 점은 이렇게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대입을 하는 거겠죠. 그럼 y에 마이너스 1, x에 3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7. 완성된 식 y는 2x 마이너스 7. 이렇다. 라는 거예요. 거의 뭐 대입 형태 길을 갖다 놓고 모르는 y절편은 나머지 점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고 그나마 좀 까다로운 게 여기인데 여기도 사실은 이 내용의 그냥 연속이죠. 1,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두 개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완성하시고 1참식을 완성하시고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기울기 알면 돼요.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마이너스 4 약분한 마이너스 2 됐고요. 그럼 기울기는 구해졌네요. 1번. 기울기 알고 있다. 이 내용이고. 그럼 지나는 한 점을, 그러니까 y절편 알면 좋지만 y절편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나는 한 점? 2개나 하는데? 아무거나 2개 중에 쉬운 거, 이거. 얘네들 이어서 얘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로 가고 y절편 b라고 둔 다음에 이걸 대입해서 b값 완성. 근데 여기서 중학교 교과보다 한 단계 더 가면 고등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려우면 선생님 설명 안 하겠죠. 중등부만 가도 충분히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고등부를 설명해요. 근데 이게 쉽고 알아두면 어차피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등교과가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냥 곁들여서 같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긴 한데 웬만하면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중학교 때는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지잖아요. 한 점을 그냥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중학교과는 y는 mx라고 쓴다. 근데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쓴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서 푼다. 이게 중학교과라면 고등교과는 이렇게 풉니다. 식을 아예 여기서 그냥 직접적으로 식을 만들어요. y는 mx라는 직선이었겠지. 기울기 m짜리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근데 그 원점이 기울기 m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이렇게 써졌을 텐데 그 원점을 이렇게 뭐 한 거냐면 평행이 구한 거예요. 지나는 점이 0,0이 아닌 이걸 지나도록 만든 거겠죠. 그럼 이거 중3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x축으로 p만큼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p y축으로 q만큼 y자리 대신에 y-q 기억하죠? x축으로 x1만큼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x1 y축으로 y1만큼 평행이동. 그럼 y자리 대신에 y-y1을 대입해요.
그럼 이게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자체로 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푼다면이죠. 이렇게 안 풀고 대입해서 안 푼다면 여기서 바로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거 정리만 답이, 이거 정리만 한 답이고 얘도 그렇다는 얘기죠. 두 개 중에 얘가 만만하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여기는 기울기 쓰면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거 정리하면 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막 대입하고 자식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한 방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참고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활용은 뭐 풀어봐야 아는 거니까 나중에는 활용은 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474 5,-7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가 직선이겠죠? 네, 1차함수니까요. 이 직선이 일사분면을 안 지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할까요? 5,-7 5,-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점이에요. 이게 5,-7인데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일사분면을 안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사분면을 안 지나가냐면 이 점을 지나가야 되죠? 안 지나가죠. 그치? 계속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이렇게 하면 지나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뻗을 테니까. 이쪽만 그릴게요. 안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요. 왜 지나가죠? 5,-7을 이으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저 x를 통과할 테고 1, 3을 지나갈 테니까. 그럼 언제부터 안 지나가냐면 이때부터 안 지나요. 이 점을 지나면서 x 평행하다 보면 이제 1, 3을 안 지나갈 테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지나가겠죠. 그리고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0일 때죠. 이건 기울기 양일 때잖아.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죠. 기울기 음일 때요. 그게 음이 되면 안 지나요. 안 지나가다 언제까지 안 지나가냐면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지나가죠. 요 사이로 움직이면 안 지나갑니다. 맞나요? 그러다 얘를 혹시 더 통과한다면 이쪽에서 더 넘어간다면 그때는 지나죠. 지나고 하다가 이렇게 돼도 지나요. 이건 언제냐면 기울기와 관계없이 항상 x값이 5를 지나는 기울기 없이 그냥 x가 5를 지나는 직선일 때는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안 지나가 찾는 거잖아. 계속 지나가죠.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다시 하게 이렇게 되면 안 지나가죠. 이렇게 되면 지나가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 움직일 때. 결론은 여기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이 5,7을 지나면서 여기를 움직였을 때만 일사분면을 안 지나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그때 얼마라고요? 0. 그럼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는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이 점과 이 점을 이동하는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 0,0이잖아요. 그럼 5,-7과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5 빼기 0분의 -7 빼기 0. 기울기는 -5분의 7.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최대값이 언제죠? 기울기의 최대값은 일사분면 안 지나기 위한 기울기의 최대값은 0이에요. 예. 일사분면 안 지나갈 때 최대값. 그러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이제 음수로 넘어가서 작아지시 하죠. 근데 언제까지 가장 작아지는 거냐면 이 점을 통과했을 때. 그때 기울기가 -5분의 7.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돼도 안 만나지만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음의 크기, 음이 y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커지죠. 근데 음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이때 0,0을 지났을 때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뜻인데 음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숫자가 커지는 거죠. 커지다 0이 됐을 때가 가장 큰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기울기의 범위가 되는 거죠. 범위. 이게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생각해주면 다음 1차함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9의 값을 계산하시오. 위에 있는 가가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식이에요. 자, 저 식의 숫자를 좀 뒤바꿔 볼게요. 3m-5n분의 음수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게 앞으로 오고 마이너스 붙으면서 앞에 게 뒤로 가겠죠. 이게 1 이렇게 됐는데 음수를 절로 넘겨요. 그럼 3m-5n분의 f3m 마이너스 f5n 걔가 마이너스 1.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구조예요. 네모 빼기 세모 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이게 뭐라고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었죠. 딱 그 구조예요.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이런 느낌. 결론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복잡한 식이 실제로는 기울기를 뜻하는 식이며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3, 마이너스 6을 지나가요. 좀 전에 배웠던 고등학생들 세우는 식이 있죠? 이렇게 지나는 점이 나오면 y에서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곱하기 가로치고 x에서 지나는 x 빼주시고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거 근데 나머지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풀고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식이고 따라서 y자리에 대해서 fx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거기다 마이너스 9를 대입해요. 그럼 9 마이너스 3 정답은 6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직사각형 OABC와 선분 OD를 집어넣는 원이 놓여 있는데 두 점 OB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함수식은 y는 2x이고 그다음에 점 A의 x좌표는 2이며 원의 넓이는 4분의 9파일 때 두 점 BD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요거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그 직선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좀 그림을 크게 해봅시다. 이제 내용은 다 파악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얼른 해봅시다. 금방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점 B와 점 D인데 점 B가 나와 있어요. 고맙게도 2,4라는 점을 지나가죠. D만 구하면 돼. 근데 D는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9파이 이게 점 D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이 누구냐면 OD를 지름하는 점이에요. 근데 O는 원점이잖아. 0,0. 그럼 이만큼의 반지름 있다고 칩시다. 반지름. 그럼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되죠. 그게 원넓이인데 원넓이가 4분의 9파이네요. 그럼 파이 지워지고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9면 반지름 값은 제곱근 배웠잖아요.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반지름은 양수니까 2분의 3이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점 D의 좌표를 찾으려면 2R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2R을 알아야 되죠. 이 원의 지름. 그럼 2분의 3 곱하기 2, 3. 무슨 말이죠? 요 길이가 3이라는 얘기야, 3. 근데 이건 원점에서 왼쪽으로 색한 갔으니까 점 D의 좌표는 3,0이겠죠. 됐네요. 뭐가요? 기울기가 구해져요. 이 직선의 기울기 A라고 합시다. 기울기 A. 중학교 때 보통 A를 많이 쓰니까. 그럼 X의 증가량 2 마이너스 X 좌표끼리 빼는 거잖아요. Y의 증가량 4 마이너스 0 5분의 4 기울기는 5분의 4이며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있죠. 2,4로 할까요? 이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3,0으로. 어차피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괜찮으면 2,4로 할게요. 마이너스 3,0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5분의 4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이렇게. 괜찮죠? 네, 정리해 주시면 돼요. y는 5분의 4x 이거 분배하면 그냥 마이너스 3,0 할게요. 이 계산이 통분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건 아니고 그냥 통분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마이너스 3,0. 그래서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5분의 4였죠.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정리해주면 y는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12. 그래서 이게 네, 문제에서 원하는 네, 저 직선식이 선분 비딜지라는 직선식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괜찮나요? 그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점 B를 출발해서 BC를 따라 4초에 1cm씩 가요. ABP의 넓이와 DPC의 넓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합치면 50. 점 P가 B를 출발하지 몇 초입니까? 인데 이 점 P는 초당 4초에 1cm, 4초에 1cm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1초에는 몇 cm를 움직이죠? 4분의 1cm를 움직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X초 후에는 4분의 1 X센티미터를 움직였겠죠. 그럼 이게 몇 초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꼭 이 위치는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봐요. 그럼 점 A 좌표는 얼마냐면 0,8이 되는 거고 점 P의 좌표가 원점에서부터 이 길이만큼이죠. 이 길이가 뭐냐면 X초가 지났을 때 점 P의 길이니까 요 길이에요. 점 P의 좌표는 4분의 1x, 0 이렇게 되죠. T초로 할까요? 미안합니다. X가 겹치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T초 후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4분의 1t 이렇게 둘 수 있죠. 4분의 1t. 얘는 4분의 1t, 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점 D의 좌표는? 점 C의 좌표는 15,0이고 점 D의 좌표는 15,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됐네요, 그러면. 뭐가 다 됐나요? 왼쪽 넓이를 먼저 구하죠. 왼쪽 넓이 1번, 2번.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분의 1t 곱하기 높이 8. 그럼 2, 4, 8 약분하면 t 이렇게 되네요. 2번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 길이죠. 이만큼을 뺀 거니까 이 길이는 오른쪽 점에 잡혀있는 15에서 왼쪽 점에 잡혀있는 얘를 뺀 길이. 15 마이너스 4분의 1t 곱하기 높이 6.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고 3을 분배하게 되면 45 마이너스 4분의 3t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좌변식 1번식 더하기 2번식 그 넓이 값이 50이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 정리해보면 4분의 1t 넘어가면 5가 남죠. t 값은 20. 20초 후면 출발한 20초 후가 되면 넓이가 합쳐서 50이 된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